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서 PPT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3주차 주제 여러분과 다루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또 여러분이 이 중에는 뭐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유형이 미리 예습을 많이 충실히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뭐 천천히 나중에 뭐 복습 위주로 하는 학생도 있는데, 자료실에다가 또 전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사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교재를 여러분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상영관이라고 하는 학교 안에 구내 서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들이 시중에는 절판되거나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철학의 향기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교재인데, 이 책들이 다 말하자면은 구내 서점 상영관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잘 나오는 사람이 없는 이런 걸 알고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구비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이 예습을 하거나 또는 복습하거나 수업을 할 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이번 특히 특별하게 이번 어려운 사태를 맞아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구입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교재를 무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보시면은 지금 첨부 파일에는 이제 들어가는 말하고 머리말만을 이제 합본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올려놨는데, HTTP로 그러나 자료실을 보게 되면은 전권 전체 내용이 여러분에게 아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참고를 해서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는데, 이 교재를 내가 전체를 올려놨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 바라고, 다만 한 가지 판매되는 교재하고 페이지 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같아도. 왜냐하면 HTTP로 이제 원저자가 직접 제가 출판사에다 보낸 파일을 여러분에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편집을 해서 다시 재본을 할 때 이제 다시 재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판본을 바꾸기 때문에 크기를 활자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마 페이지 수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게 더 페이지 수가 이제 적고, 여러분이 직접 많이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 상영관에서 파는 구내 서점에서 파는 책은 아마 페이지 수가 좀 더 클 수가 있어서 아마 서로 동일 페이지 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감안을 해서,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 먼저 철학의 향기 들어가는 말에 그 부제가 뭐였냐면은, 왜 오늘날 철학이 필요한가 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말에서 나오는 내용은 크게 이제 요약을 제가 세 가지로 했는데, 맨 첫 문단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철학의 개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철학이라는 개념이. 물론 이제 지난번에 철학의 어원을 얘기할 때 중간자적인 의미를 강조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철학의 어원을 가지고 살펴본 의미였고, 이번에는 철학자 칸트, 근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죠.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칸트가 두 가지의 의미로 철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칸트는 학술 개념으로서의 철학과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 이 두 가지를 구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 들어가는 말의 맨 첫 문장에 보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철학하면은 어떤 선입관을 갖냐면은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그런 아주 지식 체계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추상적인 이런 개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학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통념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냐면, 여기서 뭐냐면 전자, 즉 학술 개념으로서 철학을 이해했을 때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볼 때 철학은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매우 고도의 전문적인 이제 수로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학문
학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 왜냐면 그 철학의 시작이었던 자연에 관한 성찰이나 인간에 대한 성찰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철학의 시작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만 하더라도 그렇고, 난해한 개념들을 가지고 철학했다기보다는 일상어에 대한 내면적인 성찰이나 또 대화를 통한 이런 성찰을 통해서 철학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난해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의 체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근대 이후 이제 프로페셔널한 학자들이 생겨나고 또 강단을 통해서 직업적인 학문군을 강의하는 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직업화해서 가르치는 강단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매우 난해한, 또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강의도 하고 저술을 했기 때문에 철학이 학술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했을 때는 매우 어려운 학문으로 이제 이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세계 개념이라고 말한 이 철학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누구나 이해하고 있고 누구나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랄까,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고 할까, 또 인생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전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나 또 어부나 또는 뭐 심지어는 어떤 미화 우리가 환경 명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자,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으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구별할 때 프로페셔널하게 학문적인 또는 학술적인 이렇게 난해한 개념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활동을 우리가 철학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거는 학술 개념으로서 철학을 이해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한 모든 범부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고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반성을 하고 성찰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이제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을 몸소 체득하고 살아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면 오늘날 왜 철학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첫 번째 의미에서 찾기보다는 두 번째 의미의 철학 개념에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날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도덕적으로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누구나 되돌아봐야 할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의 두 가지 의미를 칸트가 나눴을 때 두 번째 개념,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활동이 되겠다. 세계관을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는 문제는. 자, 두 번째, 자, 철학적 질문의 특징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과학이나 예술과 종교와 그럼 철학적 질문이 어떻게 다르겠는가? 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공통점을 이해하자면은 철학도 과학이나 예술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의 삶의 기원에 관한, 인간의 기원에 관한 관심이라든지 또 세상의 이 세계의 기원에 관한 관심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예술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종교나 신화도 이런 기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을 좀 들여다본다면은 과학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인 것들 속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죠. 어떤 기원을 찾으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간 정신을 갖는 이런 고도한 생명체인 인간도 결국 보여지는 어떤 세포와 같은 유기체로부터 진화됐다고 생각한다든가, 과학자들이 또 그 세포라는 것도 물리적인 어떤 단백질의 합성을 통해서 세포가 핵이 만들어지고 뭐 유전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명체가 생겼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보여지는 관찰 가능한 현상 속에서 근원의 문제도 거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은 방법적으로도
관찰과 측정이라고 하는 제한된 방법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도 기원에 관심을 갖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책에도 그 얘기가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빅뱅 가설이 물리학에서 제시된 가장 대표적인 기원에 대한 설명해주는 가설이죠. 우주의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그러나 그 철학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나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빅뱅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최초의 에너지가 어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에너지의 대폭발에 의해서 시간, 공간, 물질이 생겨났다라는 가설인데 그렇다면은 그 기원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하는 철학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렇다면 그 에너지 자체는 또 어디서 왜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갖는가? 그것의 기원은 또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또 제기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 차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학이 던지는 질문과 그 해답은 사실 어떤 보이는 현상 세계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지만은 철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까지도 소급해서 보이는 것들의 기원을 다시 되묻기 때문에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과학의 근원이 이제 피직이라면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질문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물리적인 현상 세계에서 답을 찾는 과학에 대해서 또 그 배우의 근거, 보이지 않는 메타 차원의 근거를 되묻기 때문에 과학적 질문보다 철학적 질문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 예술, 종교와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이런 그 예술가들도 물론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느낌을 가지고서 그걸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학이든 예술이든 종교든 이것이 제시하는 답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이다. 더욱더 근본적이다. 그 다음에 그 질문의 성격이. 그 다음에 더욱더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체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어떤 전통적인 권위나 또 어떤 학설이나 또는 보이는 어떤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 답을 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더욱더 성찰해 들어가고 또 그것들의 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철학적 질문의 특징은 과학이나 예술이나 종교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냐면은 근본적이고 보다 더 포괄적이고 보다 더 주체적인 어떤 성찰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더욱더 비판적이거나 반성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 그래서 철학적 질문에 이제 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재 여러분 이제 첨부 파일에도 나오겠지만은 기원에 대한 문제나 본질에 대한 문제나 어떤 존재나 가치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와 세계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과학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 선과 악의 기준에 관한 또는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라든지 미와 추의 기준에 관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여기 교재라든지 또 여러분이 첨부 파일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좀 더 많은 예들을 들어놨습니다. 철학적 질문의 예들을 뭐 생명의 본질이라든지 역사의 기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질문이 자. 네, 이제는 우리가 그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는 책의 머릿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제는 뭐였냐면 왜 현대사회에 철학 상담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들어가는 말과도 문제의식은 비슷하죠. 철학이라는 말 대신 이제 철학 상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철학 상담이라는 말은 이제 철학 치유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또는 임상 철학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하나의 그 분야는 인문 치유, 인문 상담이라는 말도 요즘 회자되고 있죠. 사실 그 철학 상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아카데믹한 아까 이제 우리가 철학의 개념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칸트가 말했던 세계의 개념으로서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아카데믹한 철학, 즉 학술 개념으로서의 철학은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는 좀 뭐랄까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추상적이고 아주 난해한 이런 용어들로 이루어진 개념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개념에 유희해지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회의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 난해한 전문적인 철학자들의 그 책들이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사상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의미에서의 철학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에서의 철학, 즉 학술 개념수의 철학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본래적인 원래 시원적인 철학의 의미로 돌아가자.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의미에서의 그 철학, 즉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또 가치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가면서 체득할 수밖에 없는 필수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의 원래 시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날 철학 상담이나 철학 치유 또는 인문 치유라는 이런 영역이 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철학 상담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것은 아까 말한 철학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로 세계관이자 또 인생관이자 가치관으로서의 이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또 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그 세계관으로서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오늘날 다시 부활돼야만 그 우리 사회 또 각자의 삶이 좀 더 질이 높은 차원으로 또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에서 철학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머릿말에서 다시 한번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화이트 와일더니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이 디즈니의 뭐 하얀 광야라고 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한글로 번역돼서 화이트 와일더니스라고 치면은 디즈니에서 제작한 아주 오래된 흑백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여러분이 한 5분짜리인가 짧은 필름인데 그걸 보게 되면은 레밍이라고 여러분이 아시죠? 쥐과에 속하는 작은 그 레밍들에 사는 이 레밍 떼들이 아주 황야를 벌판을 막 이렇게 떼를 지어서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하나의 절벽 끝에 도착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북극해 연안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은 북극해 주변인데 그래서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인지 그것이 아니면 뭐 알래스카인지 아무튼 그 북극해 주변에 이 절벽에 도달을 해서 그 선두에서 달렸던 레밍을 필두로 해서 하나하나 모든 레밍떼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고 마는 이런 그 아주 좀 허무한 그런 그 장면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찍어낸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예전에 존 위컴이라는 주한 미국 사령관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현대인, 특히 우리 한국에서 주둔하면서 바라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모습은 입시 경쟁이나 또 취업 경쟁이나 또 이런 승진 경쟁이나 이런 점수 경쟁 또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스포츠맨들 같은 경우는 메달 경쟁 자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앞만 보고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달려가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화이트 와일더니스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그 레밍 때의 모습과도 유사하다라는 이제 평을 한 적이 있어요. 평론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근데 제가 이렇게 성찰을 해볼 때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꼭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오늘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지만은 이렇게 첨단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정보통신은 점점 더 빛의 속도로 다가가고 있고 빨라지고 있는데 자 이런 사회 속에서 모든 현대인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정말 그 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마치 레밍떼가 먹이를 찾아서 또는 뭐 앞에서 뛰는 그 사람들을 쫓아서 덩달아서 뛰어가는 이 레밍떼의 모습처럼 그러나 결국은 절벽에서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현대인들의 오늘날 처해 있는 상황도 그 레밍떼와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고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들도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 사회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한
사회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또 역설적으로 빈곤한 이런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닌가. 현대의 삶이라는 게 현대인의 그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 빈곤의 내용 안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도덕적인 위기라든가 또 우리가 마음의 병들이 그 정신의 병들이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많은 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또 불안장애, 공포, 우리가 뭐 공황장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독 있죠. 뭐 매스컵 뭐 보면 여러 가지 뭐 게임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이 수많은 중독 증상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요즘 뭐 많은 그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했던 이 조현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뭐 범죄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뭐 사이코패스 같이 사회와는 부적응하는 이런 아주 그 비양심적인 이런 그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이제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자살률 하면 뭐 거의 OECD 국가 중에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 범죄도 친족 간의 아주 살인이라든지 또 이런 그 사이코패스에 의한 아주 그 뭐랄까 극악한 범죄들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날 그 개인과 사회가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위기와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현대 기술 사회 속에서 마음의 병은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지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또 나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이고, 내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간 본성과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 인간의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철학적인 성찰이자 철학 상담이고, 아까 말한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확립하고 다시 가치관을 회복하고 또 다시 인생관을 정립해 나가는. 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고 또 사회에 분열되고 해체될 위에 처한 자, 이런 사회를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자, 이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을 실천하는 일이고 또 철학 상담이 또 철학적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는 책에서는 그 이제 배경을 이 정도로 얘기하고 방법으로서는 대화, 소크라테스 일의 대화, 다이알로그라는 이 철학적 대화의 방법, 그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은 이제 물론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사고 실험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썼죠. 그 자, 이런 사고 실험이라는 방법, 그 다음에 실존 조명, 우리가 하이데거나 키르케골이나 야스퍼스 같은 실존 철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그 나의 실존, 개인의 실존을 되돌아보는 이 실존 조명이라는 방법, 그걸 통해서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의미를 회복하고 어떤 삶의 공허함을 치유해 나가는 자, 이런 실존 조명이라는 방법이 이제 이 철학 상담 치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방법들이 되겠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앞으로 강의를 우리가 강좌를 통해서 얘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데카르트든 칸트든 하이데거든 뭐 이런 주요한 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중요한 철학자들의 철학 방법이나 그들의 철학 개념이나 그들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 학기를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인생관이나 또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하나의 힌트를 거기서 발견하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또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걸 통해서 치유를 해나가는 삶을 치유하고 사회를 또 치유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